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인트호번과 알메러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무승승 무패입니다. 위트레흐트와 페예노르트에게 1무 1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만 알메러시티와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아인트호벤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원에서 정교하게 나아가는 플레이에서는 아인트호벤이 압도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알메러시티는 호기롭게 나서는 것에 비해서 후방 제어나 공격의 정교함에서 신뢰를 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전력일 것입니다. 알메러시티 네덜란드 1부 13위 승승승패무입니다. 알메러시티가 지난 시즌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힘으로 승격을 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승이나 유럽 대항전을 바라보는 상대를 만나서는 전력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내골을 기본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입니다. 점유가 되는 상황에서도 미드필더들의 정교한 패스워크가 아니라 롱볼 비중이 높은 상태이고 아인트호벤의 압박에 지공이 막힐 가능성도 상당할 듯합니다. 중원에서 호기롭게 나서다가 알메러시티가 강호들에게는 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잦은 편이고 중원에서의 정교함보다는 롱볼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주도권 싸움이나 공격에서의 정교함이라는 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해 보입니다. 아인트호벤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발바이크와 스파르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1부 16위 페페무페페입니다. 스파르타를 공략하기에는 팀 기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롱볼 위주의 플레이가 주를 이루는데 스파르타가 올 시즌에도 공중볼 경합에서는 매우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도 3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애초에 올 시즌 박스 안에서 기록하는 슈팅의 비중 자체가 리그 꼴찌인 상황입니다. 수비력은 지난 시즌부터 불안감이 큰 전력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수 밸런스가 매우 무너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스파르타 네덜란드 1부 8위 무패패 승패입니다. 고어 헤드에게 지기는 했지만 7개의 슈팅 중 5개를 박스 바깥에서 허용하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억제하는 능력은 보여준 양상입니다. 상대의 공격과 결정력을 칭찬할 수는 있어도 수비력에 아주 낙제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직선적인 플레이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기복이 좀 있기는 해도 공격 효율 자체는 좋은 편이고 짧은 패스를 아예 배제하는 유형은 또 아닙니다.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발바이크 같은 팀을 상대로는 스파르타가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 패배도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력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스파르타의 득점력에 꾸준함이 보장된 상태는 아니나 롱볼에만 의존하는 팀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유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엑셀시오르와 위트레흐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9위 무승패패승입니다. 롱볼을 아주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 골에 가까운 상황을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특성이 있어서 오히려 득점력에서는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득점 기록은 리그 7위 수준을 마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부리그 팀과의 매치에서도 다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의 수비는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적어도 난전 양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유형입니다.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1부 13위 무패무무무입니다. 10월 22일 이후로는 리그 무패 기록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챙긴 것은 3번뿐인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이 하락해 중위권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 큽니다. 그래도 PSV를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버텨주고 있는 상태지만 엑셀시오르와의 마지막 대결에서는 6야드 안쪽에서 위험한 찬스를 내주면서 상대 플랜을 막아내지 못했고 박스 내에서 페널티킥이라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팀입니다.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박스를 롱볼로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의 효율이 의외로 클 것입니다. 위트레흐트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도 그 방식이 통했고 페널티킥 허용이라는 위트레흐트의 아킬레스건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엑셀시오르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과는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오버 2.5 양상의 난전에서는 할 만한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엑셀시오르가 유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와 아약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 네덜란드 1부 15위 페페무승무입니다. 강호들을 상대로 화력전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합니다. 중원에서의 힘이 승격팀치고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 트벤테를 상대로도 2골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11골을 세트피스로 허용하는 등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매우 부실한 편이고 상위권 팀들은 패스워크로 정교하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6위 이상 강호들을 상대할 때에는 멀티 실점을 기록하지 않은 경기가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아약스 네덜란드 1부 5위 페페승승승입니다. 아약스의 화력은 문제가 아닙니다. 브로베리가 새로운 감독 휘하에서는 좋은 폼을 기록하면서 베르바인과 함께 아약스의 호조를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젊은 선수들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짙어서 하토의 세밀한 부족으로 인한 실점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이를 커버할 정도로 아약스의 화력은 예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한 플레이로 화력을 매우 잘 투사하는 양상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나름대로 강호를 상대로 화력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수비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약스도 수비에서의 세밀함은 부족하나 이를 커버하고 승리를 가져올 만큼의 화력은 보장할 수 있는 편입니다. 아약스가 오버 3.5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